복습이었는데 오늘은 보고 또 복습 생각나는 드라마 제목 있으신가요? 보고 또 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보고 또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부캐를 찾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욕망은 즉 뭐였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결핍 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공간도 없었고 잠잘 공간도 마땅한 데가 없었고 돈도 없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꿈밖에 없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구나, 결핍 요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결핍이라는 거 알게 되면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고 딱 느끼는 순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가톨릭이지만 이제 불교 사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해결 욕구를 우리는 아는 순간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한 가지씩만 키워드에다가 의미 쓰는 거 했었는데 저는 저는 돈이 생계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돈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생계를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각자 하나씩만 우리 목요일반에 비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씩만 우리 얘기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 바쁘시네요. 네, 키워드와 욕구 한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네. 우리는 토요일 날은 조금 싸먹싸먹 진행하시게요. 네. 키워드? 영향력? 네. 영향력은 그게 어떤 의미였죠? 나에 대한 인정과 사람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나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생님의 영향력에 대한 의미였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얘기해 주신다면 키워드 하나랑 의미가 뭐였나요? 저는 활수분 능력 찾기에서 키워드요. 그 미션 찾기에서 나한테 중요한 거 5가지 욕구들 있었잖아요. 저는 돈이 어떤 생계의 안정이었어요. 네? 수영이요? 수영? 아니 바다를 수용. 네, 감사합니다. 수용 말고 네, 수영.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욕구가 5가지 중에서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네. 이제 수용하면 되게 남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죠. 남의 생각이나 남의 생활이나 남의 히스토리를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만이 네네네네네. 받아들일 수 있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바탕이 돼야 타인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용을 첫 번째 키워드. 네네. 그 나를 이해하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 그렇게 제가 이해될까요? 네네네. 자, 우리 두 분 남아있는데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키워드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지만 네, 안 해주셨던 분, 네, 바쁘시죠? 바빠요. 네네, 키워드 하나와 의미를 얘기해 볼까요? 인정. 그거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싶은 사람? 사회로부터 환영받는 사람. 기꺼이 수용되고 아까 말씀 수용되고 환영받는 그런 사람,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사회에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 네,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지만, 네, 욕망이니까 네. 예술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모든 표현이 명작이 되고 싶다. 내가 표현하고 싶어, 내가 안에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이
좋은 표현, 인정받는 그런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작가가 되고자 하는 것 뒤에는 좋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었지만 제가 1, 2년 전에 정말 글 쓰는 거 그만두고 나 진짜 기술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 배우려고 그랬어요. 네, 진짜로. 커피 내리는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호주로 요가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기술을 배워서 이제 도저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참 인생이 신기한 게 이제 그만해야지 딱 그럴 때 뭐가 하나씩 탁 진짜 그쵸 선생님. 내려놓으면 네. 그래 생겨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진짜 아무튼 그 좋은 글을 쓰는데 이면에는 제가 이제 발견한 욕구가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욕구와 이제 명예욕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명예욕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니까 자, 나는 왜 작가가 되고 싶냐? 그럼 좋은 글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제 좋은 글로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이걸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솔직한 욕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니까 글이라는 도구가 좀 더 편해졌어요. 네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순서 정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인지 기억나시죠? 잘 풀리는 문제요? 안 풀리는 문제요? 잘 풀리는 문제가 우선순위였나요? 안 풀리는 문제가 우선순위였나요? 잘 안 풀리는 거. 해결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또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는데 그거는 아주 오래된 문제였어요. 저의 고질적인 문제. 예. 그래서 한두 달 안에 해결되는 거 말고 고질적인 문제, 내가 정말로 누가 돈을 안 줘도 혼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자, 그리고 내 욕망 뒤에 도와준다를 붙이면 세상에 필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나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만 그 뒤에 도와준다를 붙여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큰 미션을 정했는데 이게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 조금 빨라요? 괜찮아요? 네, 이거 수업 다 잘 올려드릴게요. 앞에다 누구나를 붙여라. 누구나를 붙여서 뒤에 그 나의 욕구, 아까 세상에 필요한 일 있죠? 그 문장을 다시 써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누구나를 붙이고 뒤에 아까 제 세상에 필요한 일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였는데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아니라 뒤에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할 거야 라고 세상에 필요한 일을 다시 뒤에 붙여본 거죠. 문장을 조금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내 인생 평생에 책 한 권을 꼭 쓰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등단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내 안에 화수분 능력을 찾아보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수업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화수분 능력 중에 가장 좋은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때 10년 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화수분 능력을 뛰어넘는 뭐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목소리를 찾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이 제가 원래 혀가 좀 길어요. 그래갖고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강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일부러 발음이 안 좋으니까 막 발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발음이 뭔가 정확한데 뭔가 이렇게 정없이 발음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뒤에 목소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이용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 목소리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섭외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ACC에서 하고 있는 입문 강좌 진행도 사실은 그분이
제 유튜브 같은 거 다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은 말을 좀 또렷하게 하고 목소리가 부담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서 이제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라디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 이거 있잖아요. 저는 웃기 환대하기 글쓰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다. 지난주에 우리 MZ세대 젊은 게 엄청난 자원이잖아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네, 젊은 거. 뭐 누군가는 뭐 이제 근육이 잘생기는 몸일 수도 있고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성격일 가능성도 높아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본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랑 살리에르랑 봤을 때 살리에르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여러분은 폭발적인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더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우선순위 정한 거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미션을 만드는데 저는 목요일반에 이거 복습할 때 우리 오늘은 지금 빠졌는데 이고은 선생님이신가? 네, MZ세대 그 이고은 선생님 예를 들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지난주에 본인은 연애를 하는 그런 그 초기부터 썸 타는 그런 관계까지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고 이제 그때 우리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임장에 대해 부동산 명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목요일반에 그 얘기를 했더니 2가지를 되게 보고 이게 무슨 관계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싹 엮어보니까 임장을 하러 갈 때 우리 그때 얘기했죠. 임장하러 갈 때 다리 근육이 필요하고 얘가 진짜 경제관념이 있나 이런 게 딱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게 힘드니까 커피도 한 잔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때 무슨 아이디어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선생님? 아이디어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앱이기도 한데 네, 임장하면서 이제 데이트를 소개팅하는 그런 커뮤니티. 네, 그게 앱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카페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그 2가지가 딱 만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잖아요.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이 건물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2개의 미션, 5개의 미션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심화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2개를 딱 엮는 순간 상반될수록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와요. 그거를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내 상대방이 기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도 어린 시절에 상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로 첫 번째 이 부분을 쓰게 됐고 저는 누가 돈을 안 줘도 그냥 글을 열심히 쓰고 싶고 그러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레퍼런스를. 그래서 밑에 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인생 이야기를 대신 써준다라는 큰 미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거냐? 저는요. 좀 친근감 있게 잘 웃고요.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좀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저의 능력은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거에서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쓴다예요. 여기서의 동사는 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미션과 화수분 능력 중에서 동사로 귀결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오늘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복습은 끝입니다. 네. 함지혜 선생님, 잘 듣고 계세요? 네. 다른 짓 하셔도 됩니다. 네. 딴 거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네. 내가 여기 그냥 흘려 들으셔도, 대충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 대신 흘려 듣기만 하세요. 네. 네, 3단계요. 어떤 거 3단계를 보여드릴까요? 요거요? 3단계. 네. 네. 나의 욕망 뒤에 도와준다를 붙인다. 요거는 우리 카페에 수업 자료에 제가 PPT 그대로 다 올려놨어요, 선생님. 저도 지금 복습하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한번 써보면서. 맞아요. 쓰면은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네네.
네. 끄면서 네. 제가 이거 그래서 화수분 능력을 또 알게 된 게 제가 이제 글을 그래도 많이 쓰니까 타자가 빠른 것도 저의 능력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 작업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전남 화순 전대병원에서 15주년이라 해서 아카이브 책자를 낸대요. 그래서 그거를 일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는 그 능력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썼던 그런 기억들, 막 이렇게 타자 쳤던 게 화수분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 중에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녹취해서 다시 들으면 이거는 진짜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듣는 즉시 바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듣는 즉시 바로 쓰는 그런 화수분 능력이 이런 걸 하면서 개발이 되니까 또 그런 데서 쓰이고 그게 쫙 텍스트로 나오니까 나중에 편집위원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이런 거 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수분 능력을 찾으시면 거기서 새로운 능력이 개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습 끝이요. 자, 오늘은 디지털 부캐의 탄생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3강 이제 딱 시작하려고요. 힘드셨죠? 네 더운데 얼음 좀 주세요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중에 출산을 해보신 분도 있으시고 저는 출산의 경험이 없지만 매일매일 아이를 낳는 기분으로 오늘 아침에도 글을 쓰고 왔는데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정말 크죠. 선생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앉으셔도 잘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오늘 한 분이 안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이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 될 거예요. 출산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해오신 것들이 잘 됐는지 또 수정하고 싶은 마음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먼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과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걸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요,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인스타그램에 스타일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패션 소품과 글을 조금 남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중년 남성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그 아들이 있는 중년 남성이고요. 근데 정말 패션에 진심이에요. 넥타이도 여러 개 있고요. 흰 셔츠도 막 몇십 벌씩 있고, 그 네이비색 블레이저도 몇십 벌씩 있으면 똑같은 게. 네, 혹시 선생님 알고 계세요? 이분? 아니 모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스타일 에세이라고 찾아보시면 이분이 쓰신 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패션에 진심인 중년 남성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한 패션 지식을 나누는데 그래서 이분은 스타일 에세이를 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분의 능력은 뭘까요? 제가 아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화수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화수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스타일을 잘하는 거, 그쵸? 실제로 코디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색채 감각.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선생님 색채 감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스타일 코디 능력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직접 경험을 몸으로 직접 경험해요. 이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경험 지식. 두 번째 코디 능력과 경험 지식. 네. 네, 경험 지식. 네, 중년 남성인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0대가 이런 걸 썼다 그러면은 좀 힙한 거에 관심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중년 남성이니까 이런 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타깃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 남성으로서 중년이지만 난 이렇게 멋있게 코디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화수분 능력, 패션의 진심이다, 중년 남성이다, 그리고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몸소 경험한. 자, 그러면 이분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쵸, 스타일 에세이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 미션을 굉장히 멋지게 만드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미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듣는지, 내가 환대하는지 웃는지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기억으로 뭔가 트라우마를 흘려보내주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작가는 그냥 뭘 써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오늘은 접근할 거예요. 네, 타인의 시선으로. 그래서 이분은 스타일 에세이를 쓰시는 분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코멘트를 남겼고요. 이분은 3년 전인가? 안경 브랜드를 론칭을 하셨고, 론칭한 지 첫날 만에 그 기존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론칭한 지 첫날 이렇게 굉장히 큰 매출을 찍었다고 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억대 매출을 찍었다고 하고, 그 얼마 후에 또 면세점에 입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자신의 팬덤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분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요, 똑소리 나는 어썸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요. 어썸인 또는 똑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네. 이분은 언론사의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20대부터 지금은 30대에서 40대 그 사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2030 투자하는 여성들의 올바른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문 기자 시절에 이제 경제 담당 파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경제 담당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계속 그 파트에 관심을 갖게 돼서 책을 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본인의 사업체를 꾸리는 동시에 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하고 꾸린 게 아니라 네, 꾸리는 동시에 퇴사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 정보를 알려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요. 처음에는 블로그에다가 이걸 쓰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유료로, 지금 유료예요. 그래서 1년에 연구독으로 구독료를 받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화수문 능력?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니까. 네, 좋습니다. 인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인맥도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이것만큼 큰 자산이 없죠. 네,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선생님, 글 쓰는 능력인데 언론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 쓰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큰 장점. 2030도 있는데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자들 투자를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예, 여자들이 막 이렇게 그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은 조금 익숙할지 몰라도 주식이라든지 어디 재개발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성이라는 거, 2030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분의 큰 자산이죠. 그래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네,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죠. 재테크를 도와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 혹시 아시는 분 알죠? 키크니. 키크니 아세요? 네. 진짜로 대박. 네, 유퀴즈에 나왔었어요. 네. 팔로우 하세요? 키크니 팔로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했어요. 최근에요? 네, 저는 작년에 추우시구나. 위로. 전 재작년 2020년도에 막 작업실에서 작업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진짜 저도 지금 이렇게 막 열정적이지만 집 가면 정말 페인이거든요. 이렇게 딱 그렇게 내려가지고 막 명상하면서 오늘 열심히 쓰리라 막 힘든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우연히 이 키크니를 팔로우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까 여기 오셔서 웃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너무 저도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러한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로 맨 처음에 떴냐면 장명으로 떴어요, 장명. 네, 장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렇게 많이 웃기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최근 거. 횟집을 창업해보려는 땡땡수산, 이런 거 말고 요즘 감성의 트렌디한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그 사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디한 거는 어디 가면 나와요? 오늘의 집 들어가면, 앱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 집은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요즘에 이분이 하는 건요, 키크니에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로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키크니. 네. 자, 이분은요, 어떤 사연이 왔냐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는데 칭찬받고 머리도 수북해지는 그림 그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상사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이렇게 탁 뛰었는데 머리가 가발이라서 위로 슉 올라가고 밑에는 잘한다. 뭐가 잘해요? 머리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은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거든요. 이분이 맨 처음에 이런 걸 할 때는 광고 같은 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요즘에 광고가 굉장히 쏠쏠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형 그 회사와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올리기만 하면 이분은 다 그냥 수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능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능력 좋습니다. 네, 또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키크니처럼 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장명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장명 센스 또. 맞아요. 통찰력. 맞아요. 통찰력. 그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읽으시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툴이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이분은 20대 분들은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혹시 김짬부 아시는 분? 김짬부. 네, 김짬부 아세요? 김짬부. 네, 들어보시긴 하셨구나. 자, 이분은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덜 쓰고 더 벌자라는 캐치프레이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절약하는 팁을 가지고 있다. 네, 죄송합니다. 제 귀가요, 잘 안 좋아요. 진짜로 안 좋아요. 제가 발음을 잘 못 들어요, 제가. 자, 절약하는 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네, 이게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화수분 능력. 욜로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분은. 네, 욜로 안 하는 삶 살았던 사람은 이 욜로 하는 살았던 왜 절약해야 돼? 이 마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욜로를 하면서 월급의 110%, 120%를 막 이렇게 쓰셨대요. 네.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아서 이제 김짬부로 딱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부업이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월급으로 이제 더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했는데 지금 유튜브가 더 잘 돼서 최근에 집 샀다고 하는 그런 영상도 올라왔어요. 자, 욜로를 했다. 욜로 하는 20대. 네. 펑펑 노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아주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20대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선생님들? 저 진짜 막 살고 싶거든요. 봐봐요. 그렇죠? 어떻게 막 살고 싶으세요? 네, 뭐 하시면서 막 살고 싶으세요? 연애도 막 네, 좀 네, 그쵸? 양다리. 네, 맞아. 저도 약간 먹으면서 저 약간 물란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랑 비슷한, 저 물란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게 왜요? 물란하게 살고 싶고 내가 막 남자한테 상처 주고 싶어. 상처 주고 물란하고 이렇게 사진이 오래 남을 거 걱정 안 하고 막 화장도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벗고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막 무조건 여름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요. 그때는 진짜 저는 그때 제가 막 못생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몸이 더 통통해가지고 좀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살결 있잖아. 20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탱탱함 있잖아요. 그게 예쁜 거였구나. 그게 예쁜 거였구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젊은 게 얼마나 있을까. 그쵸? 예, 그니까. 선생님, 화이팅. 오늘 막 살아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분은 짠테크, 그러니까 재테크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대가 사실은 재테크라는 게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짠테크, 절약하는 팁을 알려주는 게 이분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이 절약하는 팁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테크 팁으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자, 혹시 글배우 아세요, 선생님? 진짜로? 인스타 하세요. 진짜. 이 글배우 아시는 분 찾아보세요. 글배우 찾아보세요. 네, 글배우. 네. 글배우 한번 찾아서, 네, 인스타 안 하시는 분 많으시죠? 네, 글배우. 그냥 이제 네이버에 찾으셔도 나올 거예요. 네. 네. 자, 찾아보셨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냥 글배우 치셔도 나와요. 그 키워드에. 진짜요? 제가 한번 볼까요? 어디에? 이거 이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뜬. 네. 자, 가장 먼저 보이는 장점이 뭡니까? 그분의 조용히 하세요. 우리 보정 선생님 목요일에 들으셨으니까 잠깐 조용. 자, 이분의 장점 찾아보셨잖아요. 뭐예요? 뭐이신 것 같아요? 고민의 답 출가. 이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아요?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 글을 한번 쭉 보시면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든데 너도 힘들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공감해주고 자기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남자치고는 어떻습니까? 글씨가 굉장히 정성 들여 또박또박 쓰고 있죠. 제가 여러분 인스타 찾아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가 어때요? 외모가 어때요? 네. 자, 외모가 이렇게 요 정도 생겼으면 이 정도 글 쓰면 네, 팔로우 하고 싶잖아요. 여자인 저도 되게 혹하더라고요. 키는 얼마나 클까? 목소리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있잖아요. 자원이 외모를 좀 개선하는 것도 엄청난 자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무슨 유튜브 중에 이상준이 운영하는 한 몇 달 전 이상준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그 맞선 이렇게 그 해주는 매칭해주는 회사하고 그 콘텐츠를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두의 지인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다이어트 하시라고 이상준 개그맨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냐면 갑자기 돈이 생길 순 없잖아요. 네, 갑자기 키가 커질 순 없잖아요. 네, 갑자기 막 내가 뭐 없던 자산가 부모님이 생길 순 없는데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투자는 다이어트인 거예요. 몸 만드는 거. 그거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많이 활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만약에 하신다고 본다면 혹은 디지털로만 활동해도 자기 얼굴 하나 탁 공개하면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부분 난 손이 예뻐 손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난 머릿결이 좋아 이러시는 분 뒤통수가 예뻐 그것도 자기의 진짜 재능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고민을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청년. 이것도 엄청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미션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이분의 미션인데 이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어떻게? 짧은 손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메모장으로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글배우로 유명한 건 손글씨예요. 그래서 이분은 1년 전만 해도
책 안 냈거든요. 최근에 책 내셨어요. 이분이. 인스타나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션이 요거지만 뭘 하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해야 정체성이 정해진다. 자, 그래서 자신의 미션이 굉장히 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미션에 관심이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타자기 가지고 사람들 기억 보관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있지만 이게 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치유와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냥 얘는 타자기를 가지고 글 써주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션을 여러분 세우셨지만 그 미션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뭐 하는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자, 함재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네,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오늘은 쉬는 시간이 됐어요. 44분이 됐으니까 잠깐 쉬시고 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화수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화수분 능력 지금까지 한 거 어떤 거 수정할 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될 건지,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한다가 아니라 쓴다, 전달의 정보를 준다, 아니면 뭔가를 나눠준다, 뭐 아니면 얘기를 들려준다. 목요일반에는 책을 읽어준다가 계셨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뭔가가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정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10분 쉬고요. 10분 쉬고 55분에 만날게요. 네, 자, 고민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뭘 한다로 나와야 돼요. 네, 내가 뭘 한다,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는 동사로 찾아간다까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저는 쓴다였고요. 어떤 분은 정보를 나눈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모임을 만든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로 나오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부분은요. 네,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네, 자, 이제 앞으로 세계관이 있고 없고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저는 세계관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자, 네이팝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이팝? 시아와 친구들 보신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자, 네이팝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팝. 이 둘 다 광주 캐릭터입니다. 네, 광주에 있는 캐릭터예요. 네이팝. 네. 자,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이팝? 가수가 나와서. 네. 그 옆에 캐릭터라고 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메이팝 하면 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서. 네? 5.18 기록관. 5.18 기록관 또 이팝나무에서 차관에서 캐릭터를 만든 캐릭터. 자, 네, 이팝나무. 여러분 이팝나무 아시죠? 이팝나무가 그 쌀알처럼 생겼다 해서 이팝나무라고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이팝나무 몰랐죠? 알았어요? 대박! 저보다 나이 많죠? 언니 아니에요, 언니? 그렇구나. 전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시아와 친구들도 한번 여러분 아시지만 찾아볼게요. 네. 아시아 문화전당. 네, 아시아 문화전당인데요. 조금 그 메이팝하고 시아와 친구들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둘 다 여러분의 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도 국비로 주로 진행되긴 하지만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캐릭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찾으셨어요? 네. 시아와 친구도 뭐라고 나올까요? 어린이 문화원 캐릭터. 네, 또요. 시아는 어떤 아이예요? 아시아의 악어? 아니 아시아의 악어. 아시아에서 나온 거. 네, 또 있어요? 오니, 페리, 네. 칼리, 엘리, 신이. 네.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상징한다. 시아가 뭐 좋아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찾으신 분?
시아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뭐 우리 선생님 찾으셨을까요? 안 나왔어요? 시아 나 안 나왔어요? 공유 아시아 문화전당 들어가면 나오는데. 제가 그 메이팝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군데 뒤졌거든요. 근데 이팝나무에서 따서 만들었다 요렇게만 나와 있고요. 그 시아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아가 아시아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 아시아 문화전당 들어가면 그런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찾기 어려운가요? 찾았어요? 네, 그 옆에 친구들 막 특징도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아와 친구들은 우리 동네 캐릭터인가 하는 그 전국에서의 캐릭터상 주는 데서 대상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어린이극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린이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안 빨갛다. 빨간색이 있긴 하지만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얘가 힌트인가요? 세 개가. 네, 아니요. 이렇게 메이팝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왜 이름이 메이팝인지 우리가 5월의 이팝나무이긴 한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왜 빨간 옷을 입고 있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어요. 네, 세 개가 아니요. 네, 의인화가 없어요. 의인화가. 이팝나무에서 따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시아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떻게 뭘 좋아하고 스토리가 있는 거죠. 뭘 좋아하고 이름 어디서 따왔고 친구들하고 뭐 하고 뭐 호기심이 많고 이러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봤을 때 얘는 세계관이 정확하지 않다.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이름만 지어준 거예요. 얘는 태어나가지고 친구까지 사귀어준 거예요. 성격도 지어주고 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메이팝은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가도 있고요. 제가 오늘 전입빌딩에서 타자기 버스킹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2시에. 네, 1층 로비에서 타자기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이라 맞거든요. 놀러 가셔가지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네, 그래서 요 메이팝 같은 경우는 9층에 가면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자, 펭수 여러분 많이 유명하죠? 펭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 알고 계세요? 펭수 뭐 좋아해요? EBS의 연습생이에요. 또 왜 펭수 안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는데 네. 생각하는 거. 참치 좋아하고 또 참치 좋아하고 또 있어요. 두 글자로 된 거 좋아해요. 막 이렇게 먹어요. 안 보셨구나. 국밥 줘요, 국밥. 펭수가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꿈이 우주 대스타래요. 네. 그리고 특기 아세요? 특기는 안 보셨어요? 요들송 부르는 거 혹시 안 보셨을까요? 요들송도 하고 비트박스도 하고 춤도 되게 잘 추잖아요, 펭수가. 네, 그래서 펭수랑 펭귄이랑 이 캐릭터랑 딱 봤을 때 사실은 얘가 더 귀엽긴 합니다. 네. 근데 이 키가요 210cm인 이 펭수를 우리가 왜 좋아할까? 이제 사실은 이 펭수에 대한 아류작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아시죠? 전국 지자체마다 많이 만들어지고 이 펭수의 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난 펭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펭수를 만든 그 PD님 있죠? 예슬 PD님이었는데 그 PD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펭수를 따라올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펭수의 아이덴티티는 성격에 있기 때문이다. 얘가 어떻게 떴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펭수의 명언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펭수의 명언? MZ세대 힘을 내요. MZ세대 힘을 내. 우리 일반이란 말이에요. 펭수의 명언 혹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나요? 아니요. 네, 대가리 나오라고 해. 사장이면 다야. 대가리면 다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명중 나와 이거죠. 김명중 나와. 혹시 기억나신가요? 네. 그리고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거 있었죠. 펭수의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명중 나와 여기에서 이제 젊은 그 20대, 30대의 직장인들이 막 열광했던 거죠. 이 상사한테 그냥 막 그 할 말은 하는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폭발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춤도 잘 추고 참치 막 이렇게 하면서 참치 광고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펭수와 이 캐릭터의 차이는요, 이 펭수는 정말 우리에게 친근하게 정말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이 몇 살이고 뭐 꿈이 뭐고 이 꿈이 존경하는 인물이 방탄소년단 그리고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아미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네,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자, 요거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김갑생 할머니 기임 혹시 들어보신 분? 네네, 들어보셨어요? 대박! 저희 얼마 전에 알았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이야기를? 후보가 뭐 네. 저기 여러 가지 캐릭터 네. 뭐 부장 뭐 네, 맞아요. 네, 한번 다른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래 있는 김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저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학과에 네. 찾으신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키워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찾으셨나요? 네. 어떤 내용?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잘 안 나와요? 바로 나올 텐데. 김갑생 할머니 김? 안 나오나요? 네? 먹는 김이에요. 아,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오자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날개돋치게 팔렸거든요. 이게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그 한 콘텐츠 내에서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직장인이 무슨 부장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분이 김갑생 할머니 김을 만드는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를 시키고 이 김갑생 할머니 김을 알리기 위해서 출장도 가고 막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피식대학에서 그 컨텐츠가 사랑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 김을 출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이 실제로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김갑생 할머니 김을 딱 보는 순간 아는 사람들은 사고 싶죠. 아, 이게 무슨 맛일까? 진짜 그 부장이 말한 그런 맛이 날까? 아, 진짜 어떤 소금을 사용했다는데 그 소금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양반김 같은 경우는 상품성은 뛰어납니다. 하지만은 이 김은 안 먹어도 사고 싶고요. 이 김은 진짜 김 필요할 때만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계관이 있고 없고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최준 다 아시죠? 최준이 왜 좋은가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최준이 왜 좋은가? 저 최준한테 줄려들어가지고 진짜 진짜로 며칠 동안 최준만 봤잖아요. 진짜. 저희는 여자들이 다 좋아해요. 아니 왜 좋아할까? 왜 좋아하신 것 같아요? 커피 때문에? 왜 좋아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줄여들더라고요. 따뜻한 말 해주고 응. 너의 모든 게 다 이쁘다. 맞아, 예쁘다. 그거 한마디. 예쁘다. 예쁘다. 그거 한마디로 막 진짜 나 예쁘다고 해주네. 나 진짜 나한테 예쁘다고 해준 사람 없는데 얘 이 느끼한 애가 예쁘다고 해주네. 그래도 최순이 해주는 게 다르잖아요. 네, 다르고 얘는 근데 다른 사람들 평가하잖아. 솔직히 얼평하잖아요. 얼평하고 외모 평가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예쁘다고 해주니까 네, 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 노래. 그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원곡 누구 건지 아세요? 커피 한잔 할래? 그 노래 아니에요. 최준 노래로 아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폴킴 아시죠? 폴킴이라고 있는데 그 폴킴 노래인데 다 최준 노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캐릭터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혜준이랑 친구 찐한 친구 그거도 되게 컨텐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김혜준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김혜준은 되게 늦게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준 캐릭터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 김혜준일 때와 최준일 때는 다르죠. 그리고 얘가 커피 한잔 할래요를 부르면서 실제로 커피 광고를 찍습니다. 네, 머리만 이렇게 남기고 실제로 찍습니다. 자,
또 세계관이 있고 없고 볼게요. 자, 에스파. 에스파. 자, MZ세트 오늘 괴롭혀갖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에스파 몇 인조인지 아시죠? 에스파 몇 인조? 자, 눈치 있으시면 빨리 숫자를 세보세요. 에스파는 몇 인조일까요? 4인조? 땡! 8인조. 왜 8인조일까요? 아, 좋게 했어요. 네, 캐릭터 어떤 캐릭터? 가상. 맞아요. 아바타에 4명의 멤버가 있어요. 현실에 4명의 멤버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4명의 아바타 멤버를 아이라고 부른대요. 아이라고 부르고요. 그 메타버스에 4명이 있고 현실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싱크로를 통해서 만나요. 만나는데 못 만나게 하는 그 빌런이 있거든요. 그 빌런이 그 에스파의 첫 번째 타이틀곡입니다. 블랙 맘바라고. 블랙 맘바라고 제가 작게 적었죠? 블랙 맘바라고 에스파와 그 아이가 이렇게 교신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그 빌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빌런이 블랙 맘바고, 그래서 이게 그걸 가사로 다뤄가지고 노래로 나왔고, 자, 이 에스파가 뜬 노래가 있죠. 네,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이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파하고 아이하고 같이 이 블랙맘바 빌런을 찾아서 광야로 가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현실에는 4명이 있지만 가상의 4명까지 합해서 얘네들은 8인조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SM 타워는 이제 이게 NCT의 세계관하고도 약간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하면서 다양한 그런 그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관이 있는 것과 양반김과 그 김갑생 할머니 김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더라. 다른 건 뭡니까? 스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 펭귄과 자이언트 팽은 이게 다르더라.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스토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그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고 나만 아는 거야 라고 느끼고 나랑 연결됐어 라고 느낍니다. 세계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관 10년 전에 세계관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직 이력서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이력서 써보셨나요? 그 자기소개서에 세계관을 쓰시오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 잊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당신의 세계관을 쓰시오. 가치관. 당신의 가치관과 동의어였어요. 당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쓰시오.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 네. 그럼 도대체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무엇인가? 저는요, 정직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얘기를 썼겠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썼겠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건 명사 그대로, 그 자신의 가치, 그 인생의 의의나 가치, 혹은 통찰력 같은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한테 세계관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게임 세상에서의 어떤 거기서만 통하는 룰이라고 대답해요. 거기 가면 우리 카페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의 카페 들어가도 대통령님 안 그러잖아요. 다 야자까지. 그쵸? 나이가 많고 적어도 상관없이 그냥 요즘엔 다 닉네임 부르는 게 룰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통하는 일종의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배경,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배경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자이언트 팽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 안에 그분이 서울예대 다니는 분이래요. 서울예대를 졸업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제 아는 동생 중에 서울예대를 다니는 서울예대가 맞나? 아무튼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선배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팽을 딱 만나면 당신 실제 키가 몇이고 어떤 대학을 다니고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가 10살이라는 거, 그가 남극에서 왔다는 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세계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린 부캐에 세계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막 처음부터 난 어디서 왔지 막 생각하면서 나는 몇 살이지, 부캐 나 몇 살이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하면 좋죠. 그 부케는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케는 우리가 그 양반김이 아니라 이렇게 김갑생 할머니 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살아있게. 이 물체가 김이 아니라 다른 존재이게끔 살아있게 만들고 얘가 성경김이요? 왜요? 성경김, 양반김 요즘 안 나와요? 광주는 성경. 광주는 성경김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아까 김할머니 김이 성경 김에서 만든 그렇구나. 그래서 광주에 성경김이 그렇게 많은 거였어요. 그렇구나.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한동안 충청도 쪽에서 이제 레지던시에서 입주 작가를 했었는데 거기는 광천김이더라고요. 광천김, 거기 광천김. 여기는 성경김이었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케 같은 경우 부케의 세계관은 얘를 내일 그냥 송재영이 아니라 타라제이로 바꾸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타라제이는 얘는 뭘 좋아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뉘앙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걸 왜 하냐?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복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부케의 세계관이 필요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는 굿즈를 만들 건데 굿즈 그냥 예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김 만들 건데 김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세계관이 있고 없고에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정말 여기 제가 다음에 파리책을 좀 봐야겠어요. 이놈의 파리 진짜 네. 자, 죄송합니다. 파리책 다음번에 그 전기 파리책 들고 올게요. 타이탄의 도구들 읽어보신 분?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저는 추천해요. 저 읽어봤는데 1월 1일에 읽기 되게 좋아요. 12월 31일에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거 딱 읽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추천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냥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1000명 많죠. 근데 인스타 팔로워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페이스북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렇게 다른 분들 몇만씩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0명만 돼도 1000명만 여러분 사랑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 얘기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 1000명이 안 됩니다. 계속 막 외국에서 계속 차단하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모르는 사람 잘 안 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털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잘 안 봤습니다. 어쨌든 이 1000명의 진정한 팬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했다고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면 인용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관을 통해서 사랑받게 만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그 부업이라든지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볼 건데 나의 캐릭터를 이제 오늘 그 잉태를 해가지고 출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세계관을 만들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지금 활동 시간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진부한 직업을 좀 새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리해주는 요리사, 남자 요리사예요. 근데 섹시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음식이. 요리 잘하는 섹시한 얼마나 그 사람이 해주는 게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짜도 맛있지, 그죠? 네, 짜도 맛있고 싱거워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 요생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개의 특징을 오묘하게 섞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요리를 한다, 섹시하다.
요리하면서 강연한다. 뭐 아니면은 헤어 디자이너인 동시에 또 뭐 한다고 할까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가수다. 뭐 이렇게 노래하는 헤어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오묘하게 섞는 겁니다. 개성과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 요게 개성과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예시 드릴게요. 자,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이분도 글 쓰는 사람이에요. 다. 자, 볼게요. 아픈 기억을 글로 써서 네, 있어요. 글로 써서 보관해주는 사람. 글 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메모리 키퍼. 그래서 제가 이 작업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근가? 뭐 한판 비슷한 패션 잡지에 저 듣보잡인데 실렸어요. 메모리 키퍼가 실제로 있다. 특이한 직업이 있더라 하면서 실리더라고요. 근데 메모리 키퍼가 별거 아니라 사람 얘기 듣고 글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에는 돈을 얼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도 직업입니다. 네, 돈을 얼마 받는 건 아니지만 직업입니다. 자, 매일 연재글을 쓰는 작가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이스라 아세요? 이스라 들어보신 분 있지 않나요? 이스라? 네. 이스라 작가가 연재 노동자라는 말을 썼어요. 매일매일 글을 써서 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구독료를 받았어요. 그럼 구독료를 받으면 메일로 그분한테 매일매일 쓴 글을 이렇게 연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연재를 하는 노동자라서 글 쓰는 작가인데 이렇게 5글자로 썼습니다. 하상욱 시인 혹시 들어보신 분? 하상욱 시. 네, 들어보셨죠?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18이라고. 네. 시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작가에서 18이. 이분 어때요? 그냥 작가 시인이에요. 시인. 시인인데 저 시인입니다. 그럼 아무도 질문 안 하죠. 저는 18이에요. 왜 18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직업 자체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갈게요. 자, 혹은요, 프로젝트로 여러분의 그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 기업보관소라는 이름을 어떤 분이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기업 저장소, 기업 발전소, 뭐 그 기업 보관소는 없었는데 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기업 저장소 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기업 발전소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거 집어넣었어요. 유랑기업 보관소.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아카이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활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유랑을 집어넣었고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이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딱 집어넣고 사실은 유랑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만의 어떤 이미지가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그 장면을 제가 만들어내요. 북다마스 혹시 아신다고 하셨고 북다마스 아시는 분? 네, 북다마스? 예, 그 찾아보세요 여러분. 북다마스가 뭐 하는 데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저 이동도서관 예전에 기억나세요? 저 초등학교 때 컵떡볶이가 300원 했거든요. 그 시절에 그 300원 정도 하던 그 컵떡볶이가 딱 먹고 이제 토요일마다 이동도서관이 와. 학교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와요. 네, 맞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읽고 네, 그리고 몇 주 후에 반납하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마스를 끌고 이동도서관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는 이동도서관인데 북다마스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어요. 자, 클린 어벤져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 요즘에 좀 이렇게 그 집에 쓰레기 많이 쌓아두시는 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특수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사연을 받아가지고 특수 청소를 해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홍보죠. 홍보인데 그 홍보를 인간 갱생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그 사람 인터뷰 얼굴 안 보이게 해서 인터뷰하고 청소 싹 해주고 자 다음부터는 우리 이렇게 더럽게 살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으로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로 장명해서 여러분 그 장명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빠른가요, 제가? 빠르면 얘기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결과물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미션에 여러분의 꿈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네, 내가 얼마나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 하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얘가 뭘 하냐예요. 뭘 하냐. 자, 그랬을 때 그 결과물과 쓴다라는 결과물과 관련 있는 장치로 저는 뭘 사용합니까? 쓴다와 관련 있는 장치. 저 뭐 합니까? 타자기로 쓰죠. 타자기로. 그래서 쓴다와 관련 있는 장치를 소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혹은 표현 도구나 수단으로 한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좀 빨라요? 네. 자, 쓴다는 무엇으로 쓸 거냐? 어떤 도구로 쓸 거냐? 그래서 타자기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8만 원짜리 크로바 타자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면서 돈이 막 그때 막 벌리진 않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어서 저는 150만 원짜리 그 시카고 타자기를 100년대 시카고 타자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주문을 하고 받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딱 받는 순간 원래 8만 원짜리로 할 때는 사람들이 조서 받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아시나요? 뭐 이렇게 까만색 띡띡띡 경찰들이 조서 쓰는 거. 근데 저걸로 딱 쓰니까 뭔가 외국에 있는 느낌 같고 신기하고 유아인이 실제로 썼던 그 타자기를 소품을 만드신 분이 저거를 그 다음에 저한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드라마에 나왔던 소품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왠지 1920년대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시대로 날아간 것 같고 그래서 이 소품이 가져다주는 스토리가 여러분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년 된 타자기로 즉흥 글을 쓰는 거죠. 타자기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세 줄 일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 줄 일기. 네. 세 줄은 몇 줄 씁니까? 세 줄만 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아까 글배우랑은 다른 분인데 이분은 손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대기업에서 하는 뭐 그 CF라든지 뭐 그런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전문으로 글로 이렇게 출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손글씨로만 씁니다. 네. 지금 다 쓴다요. 쓴다. 타자기로 쓴다. 세 줄만 쓴다. 손으로 쓴다.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간 이슬아 뭘로 쓴다? 어떻게 쓴다? 매일 쓴다. 자, 그리고 하상욱 시인. 네, 하상욱 시인이 짧은 글 쓰기로 유명하죠? 네, 너 믿고 나 잔다예요. 시가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래의 나예요. 미래의 나. 네, 미래의 나. 미래의 나. 너 믿고 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제목과 본문을 연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더 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너 믿고 잔 이렇게 얘만 읽으면 의미가 없어. 얘까지 읽어야 의미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 제가 잘못 넣었는데 박노해 시인 혹시 아실까요? 박노해 시인 인스타 있어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이게 교과서에 실렸잖아요. 박해받은 노동자들을 해방하는 시인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분이 그렇게 안 하세요. 걷는 독서라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행하셨던 공간, 사진 찍으셨던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플러스 본인이 쓴 짧은 글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인스타에 매일 혹은 뭐 자주 업로드를 하세요. 그래서 팔로워가 젊은 친구들이 정말 팔로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시집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난해하게 그런 시를 계속 쓰실 수도 있는데 더 대중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팔로우 하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로우 박노해 시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때요? 다 쓴다입니다. 쓰는데 매일 쓰는 걸로 했죠. 네. 그리고 제목과 본문을 연결하는 센스를 가지고 썼죠. 그리고 본인이 찍은 사진과 시를 연결해서 썼죠. 그래서 이거 결국에 다 쓴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치나 도구,
한 개를 가지고 저 글 쓰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세 줄만 쓰세요. 네. 세 줄만 써도 되겠죠? 저는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요. 단어로만 표현하세요. 네, 뭐뭐 한 뭐뭐 이렇게 쭉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손으로 쓰는 거 좋아하는데 특히 그 라미 만년필인가 아신가요? 라미 만년필? 만년필인데 모르세요? 라미? 왜 다 몰라? 선생님 라미 만년필 아세요? 한지 선생님? 모르지. 라미 만년필? 네? 모나미? 조금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라미. 네, 아닌가요? 제가 지금 틀렸을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라미 만년필? 뭐예요? 라미? 아닌가? 내가 틀렸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단어를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확인차 근데 아무도 맞아요. 라미 만년필? 이거 라미 만년필 하나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라미 만년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렴해요. 그리고 잘 써져. 그래서 이 팬들이 이 라미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 입주 작가로 있을 때 그분이 사실은 그것만 인스타에 그것만 올리시던 분인데 원래는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그거를 이렇게 그분을 픽업하셔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어떤 소품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소품이 있어요. 그런 걸 네? 플러스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근데 그거 은근히 잘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플러스펜을 잘 다뤄가지고 왜냐면 플러스펜 저는 제 플러스펜으로 글 쓰면 제가 생각해서 제 글씨는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펜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다루면 굉장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도구나 소품이나 그 쓰는 방법,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걷는다인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1분만 걷는다라든지 뒤로 걷든지 아니면은 주우면서 걷든지 물어보면서 걷든지 하늘 보면서 걷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한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또 이미지로서 여러분을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유랑 기억 보관소라는 유랑 기억 보관소를 했죠. 유랑 기억 보관소. 기억 보관소 하면은 뭔가 그 지하철에 나와 있는 그 분실물 센터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올라요. 분실물 센터가 떠오릅니다. 네, 뭔가 놓고 가는 거. 상자의 이미지가 저는 맨 처음에 떠올랐어요. 상자의 이미지. 그래서 상자 이미지가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유리병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타자기로 쓴 문장을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병.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네. 유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제가 서커스단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꼬마 정구처럼 뭔가 이렇게 유랑하는 그런 이미지. 꼬마 정구가 막 있고 밤에 있고 약간 환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타자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타자기라는 소품이 하나 생기니까 이거 오래된 거지, 앤틱한 거지, 뭐랑 어울릴까? 보니까 이런 램프도 있고요. 뭔가 만년필도 제가 만년필도 쓰기 때문에 만년필도 약간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타로 카드랑도 어울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보여드렸던 타로 카드도 뭔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미지 선정하시는 그 팁이 있어요. 팁이 있는데 요 이미지, 이 세 가지 이미지 중에서 얘가 제일 먼저 일바로 탄생하는 이미지거든요.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이 인스타 같은 거 팔로우 하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자주 보시면 되게 좋은데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팔로우 했었거든요. 인스타로. 거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나왔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다리, 굉장히 큰 다리, 정말 이건 실제 그 사진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큰 다리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들이, 뉴욕의 건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딘가에 블루문이 뜬다 뭐 이런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쫙 했습니다. 캡처를 하고 저는 밤에 제 문제가 어저께 추나 뭐 그 침 맞으러 갔거든요.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침 맞으러 갔더니 이제 막 요즘 잠을 못 잔다 마감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그쵸. 거의 밤에 많이 쓰시죠. 근데 저는 아침이나 밤에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딱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요 앞에서 뭔가 글을 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네, 창문. 이게 사실 여기가 창문이에요. 책상. 저게 한 장인 거. 이거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 장. 얘가 하나. 요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이미지가 이 사진 이미지였는데 요거랑 달이 있었어요. 동그란 달. 근데 그 사진 하나랑 제가 그 당시에 시카고 타자기라는 드라마가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타자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캡처해서 드라마에서 캡처해서 타자기 사진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책상 위에서 손으로 타자기 치고 있는 거 2장을 이렇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다가 컵 그리고 여기다가 만년필 요거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2장을 이제 이렇게 겹쳤어요. 겹칠 수 있거든요. 겹치거나 아니면 그냥 2장을 크몽에 그림 그리시는 분께 부탁했습니다. 네, 2개로 그려주세요. 네, 크몽 굉장히 저렴하고 좋아요.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네, 원래는 기업 보관소가 없었어요. 여기 글자도 없습니다. 그림을 보내줘서 제가 여기다가 글자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이미지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미지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글을 쓸 때 이런 이미지가 제가 작업할 때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은 이런 데서 작업하고 싶다. 이렇게 좋은 되게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 쓰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탄생했고 첫 번째 기업 보관소의 이미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할 때 요런 타자기도 놓고 램프도 놓고 뭐 제가 썼던 책 이런 것도 놓기 시작했고 주변에 이렇게 꼬마 전구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옵니다. 여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와요. 제가 이거 이미지를 영감 받은 곳은 비포 선셋이나 비포 선라이즈 보신 분 있으세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시인이 딱 다가가지고 주인공 그 남녀가 처음 만났어. 그 기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빈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남자가 따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원나잇을 하면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인가 거기를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밤에 집시 시인을 만나요. 그래서 집시 시인이 딱 다가와가지고 내가 시를 지어줄 테니까 돈을 줘라. 이런 사람 만나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가 되게 좋은 거예요. 누군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시를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집시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런 프로젝트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조금 이제 이때는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이미지를 또 지자체나 어디 미팅 가서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고 이게 사실은 시끄러운 그런 환경이 아니고 좀 조용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때 결과물이 딱 나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떠오르시는 내가 뭘 한다. 나는 뭘 한다라고 봤을 때 누군가를 찾아간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지난 목요일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본인은 원래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그런 일을 좀 하셨었대요. 이거를 이 부캐를 통해서 계속 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거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지. 책 읽어주는 이미지. 자, 할머니. 그분 너무 젊으셔. 그분은 할머니가 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읽어준다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이미지로 확장을 해봤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떤 영화 이미지 이런 게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 되게 좋은 선생님과 되게 인상 좋은 선생님과 같이 나오는 거. 천사들의 합창 뭐 이런 거 떠오를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떠올랐던 건 사운드 오브 뮤직. 그 떠오르시죠? 네. 그러면은 되게 인상 좋은 분이
자연에서 아이들 몇 명 데리고 놓고 책을 읽어준다 해요. 피크닉처럼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책을 읽어줘.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시간에 맡겨놓고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저는 또 떠올랐다가 피터팬. 네, 웬디 누나인 거예요. 이분이. 웬디 누나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잠옷 입고 오라 하는 거예요. 잠옷 입고 와.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책 읽어주는. 아니면 이게 온라인 컨텐츠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본인이 약간 웬디 누나처럼 뭔가 그런 커스텀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내는 거죠. 줌으로 딱 켜놓고 자 제가 오늘 책을 읽어줄 건데 베드타임 스토리 읽어줄 건데 여러분들 오셔서 오늘 오실 때는 잠옷 입고 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본인의 부캐를 웬디 누나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뽀뽀뽀나 하나 둘 셋이 다 그 부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미지를 먼저 선정해서 부캐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요생남. 뭘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예. 두 번째 직업 통해서 또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번째는 타자기처럼 뭘 통해서? 도구나 세 줄만 쓴다? 한계점을 통해서. 네, 한계점을 통해서. 세 번째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부캐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뭐 꼭 자이언트 팽처럼 내가 몇 살이고요, 어디서 왔고요, 이렇게는 꼭 안 해도 돼요. 이런 이미지 한 장 딱 보여줌으로써 환상적이다. 뭔가 안 해봤던 거네? 좀 뭔가 데이트하러 가게 되게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미지를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 이미지가 발랄한가? 아니면 약간 진중한가? 묵직한가? 네. 귀여운가?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없어요. 네. 자, 귀여운가? 아니면은 뭔가가 조금 노련한가? 네. 귀여운 사람이 있고 자기 경험에 빗대서 얘기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성스러운지 아니면 남성스러운지, 심플한가 화려한가. 유랑기억보관소는 저는 화려한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모던한가 앤틱한가. 유랑기억보관소는 앤틱한 쪽에 포함이 되겠죠. 따뜻한가 차가운가. 자, 그 배경 자체는 밤이기 때문에 주로 좀 차갑지만 내 공간에 들어오면 따뜻해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현대적인가 전통적인가? 좀 오래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겠죠. 노멀한가 유니크한가? 노멀한 건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거, 유니크한 거는 조금 특이한 거에 포함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드렸어요. 형용사 체크리스트는 두 번째 장에 있는데, 네, 형용사 체크리스트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같이 보시면요, 여기 그게 그림 파일이라서 조금 또렷하게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보셔서 좀 형용사를 여러 개를 한 체크를 해보세요. 한 뭐 10개 체크하셨다. 그 중에 5개로 줄이고 3개로 줄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꼭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네네네네. 네. 나한테 맞는 네, 나한테 맞는 거. 그래서 저는 환상적인 이런 게 있어 체크했고요. 이게 형용사 이미지다 보니까 자유롭고 환상적이고 좀 외부에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고 밤 이미지가 있어서 좀 차갑고 그리고 타자기를 이용하니까 좀 오래됐고 이런 이미지 스케일에서 형용사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는 이거예요. 로고 색깔이 이거예요. 네. 자, 이 아까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배적인 색깔이 남색이잖아요. 네. 여기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주를 봤어요. 사주를 봤어요. 그 사주 보신 선생님이 제가 진짜 어떻게 이 사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면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기술 배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기술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술 배워야 되겠다고 아는 작가님한테 막 그랬더니 작가님 사주를 한번 보시라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자, 손톱을 기르고 머리를 길러버려요. 손톱을 기르고 머리를 길러버려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스럽게 좀 변화해봐. 그냥 그렇게 한번 해요. 왜냐면 그게 그분이 논리가
그 나뭇잎의 끝을 보면 뾰족하지 않냐. 뭔가가 이렇게 탁 뭔가 나오려면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요. 기가 막 나오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좁은 공간 막 펼쳐놓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번 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입주작가 전일빌딩 입주작가로 들어가는 되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맹신은 아니고 다음 해부터 사주를 보러 갑니다. 맹신은 아니고 도움이 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돈 드는 게 아니면 저에게 이제부터 제가 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남색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 거 혹시 아실까요? 네, 저의 행운의 색깔이 남색과 블랙과 레드라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 전에부터도 이상하게 유랑기업보관소 할 때도 남색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행운의 색깔이 남색이구나. 남색이 결실을 의미한대요. 그래가지고 남색 무조건 우리 직원한테 막 디자인 같이 개발할 때 남색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남색을 넣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메인 색깔이 되는 것들을 하나를 고르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그 이미지 스케일 보시면 색깔 나와 있죠? 여기에서 저는 남색을 골랐어요. 네. 남색에 어울리는 색깔들 팔레트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팔레트에 어울리는 색깔들을 골라보는 거예요. 저는 남색이 이쪽에 해당됐습니다. 남색이. 보니까 이 남색하고 얘네들의 색깔은 아니지만 그 얘랑 약간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로즈 핑크 이런 거가 들어갔고요. 또 남색하고 보니까 노란색이 잘 어울리네. 여기 보이시 팔레트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메인색을 고르시면 그 주변으로 색깔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과 로즈핑크와 그리고 남색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자기가 주요한 그 소품이기 때문에 타자기를 집어넣은 거죠. 네, 조금 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네,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이 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찾았던 이 이미지에서 달이 온 거예요. 네, 타자기도 요거는 그냥 우리 직원이랑 같이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돈이 든 거 아니지만 이런 거 만들고 싶으시다 크몽에다가 10,000원만 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크몽에 10,000원만 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부케 만드는데 태어나는데 그 정도 베네쩌고리는 입혀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가치 단어 선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찾아서. 이렇게 가치 단어를 찾아서 나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뭘 보여줄 것인가?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른 데서 발설하지 않는 신뢰감을 줘야지. 다양한 사람 만나야지. 서로 성장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그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해야지 라고 가치 단어를 선정하면서 이미지를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낭만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이미지지만 어떤 분은 전문적인 이미지가 필요하실 분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준다 라든지 아니면 친근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분의 가치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그 기억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줄 기억을 잘 보내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써드립니다 였죠. 맨 처음에는. 근데 여러 가지를 거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맨 처음에는 당신의 인생 속의 기억을 대필해 드립니다. 대신 글로 써드립니다 였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100년 된 타자기로 따사로운 이야기. 따사로운 이야기니까 뭔가 이미지적인 느낌이 오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세상에 전한다는 건 세상에 전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누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의 이론이 되는 거죠. 도구 그리고 감성적인 그런 그 온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까지 한 문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기억을 대신 써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래 뭐 그랬다가 100년 된 타자기로 따사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드려요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유랑 기억보관소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부캐를 이렇게 탄생을 시킬 예정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요거 제가 요것만 소개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는 작년에 DIY 콘텐츠 광주 DIY 소통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겁니다. 우리 직원하고 제가 이제 사업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의자를 바꿔보자. 전동 책상을 사보자 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 같이 나가보자라고, 왜냐면 그때 직원 채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합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 목표로 이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볼게요. 나와야 되는데. 나올까?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인터넷이 연결이 됐는데 나온다. 나옵니다. 이거를 뽑아준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나의 시간을 찾아서 당신의 시간을 저의 자원 바라보며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제 시간을 목소리. 걷다. 문득 그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켜켜이 자, 쌓인 주인공이 시간이 등장합니다. 메모리 키퍼가 등장하죠. 나무가 되고 길이 된 그곳. 자, 그래서 광주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는 살기 펭귄 마을. 힘들던 그 시절 삶의 애환이 유랑 기억보관소랑 당신의 약간 애창곡 속에 연결점이 담겨있습니다. 있죠. 펭귄 마을이라는 곳이 시간 여행을 하는 언젠가 곳입니다. 잃어버린 그 무엇이 그래서 메모리 키퍼가 나를 등장합니다. 기다리고 있을 것 그래서 이제 같았습니다. 광주를 여행하는 거예요. 광주 수많은 시간들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메모리 키퍼는 시간을 이 길을 이렇게 걸으며 그 전-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보관해주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당신의 광주를 이야기가 다닌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적어내려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이제 광주극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1935년 개관하여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을 돌리는 곳.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극장. 당신의 눈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죠. 들리는 듯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고 아날로그 필름 돌린데 우리는 요거까지밖에 안 모두 알지 알려줘요. 못하는 계속 수많은 이미지로만 이야기를 보여주죠?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오랜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고 당신이고 바로 우리. 그러니까 메모리 키퍼랑 이제 나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찾아서 온 하고 있는 이곳에서 거죠.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같은 공간, 우리만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5시 18분 5시 18분에 시계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몰라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내에 조용히 퍼져나가는 종소리. 이렇게 한번 들으셨으면 인문이한 좋겠어요. 행진곡. 해질녘 붉은 노을이 당신의 마음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닮았습니다. 5.18과 관련됐다는 얘기 안 나오죠. 그냥 당신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얘기하는 시간이 거예요. 공존하는 곳. 광주. Just in time. 네, 제 유튜브가 나오네요. 네. 자, 어쨌든 이거 소통 공모전에 그 당시에 이거 한 이틀 만에 만들었나? 막 그랬어요. 그냥 직원이랑 만들었는데 이거를 뽑아준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그냥 달라서. 다른 여러분 광주를 이렇게 보여주고 홍보하는 영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빠른 게 떠오르세요? 느린 게 떠오르세요?
막 광주, 막 유스케어, 막 아시아 문화성당, 막 회오리 치고 막 이런 게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뽑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공격받았던 게 그래서 광주에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뽑혔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저는 정보는 찾아보면 많이 있다. 근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뭔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정보를 최소한, 제가 광주극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보를 줄이고 그런 이미지적으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온라인 투표도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 투표에도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하셨었어요. 네,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만들 거는 여러분의 나레이션과 이런 영상이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거. 메모리 키퍼가 등장하고 메모리 키퍼와 이미지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들을 선정해서 이제 엮어서 보여줬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엄청 많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요. 지금 한 5분 정도 쉬고 갈게요. 자, 나는 내 화수분 능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주는 사람인가? 한번 스케치북에다가 오늘 날짜랑 주제와 날짜 좀 적어주세요. 오늘 주제와 날짜. 네. 오늘은 빈칸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엄청 빈칸이 많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빈칸도 그냥 나중에 기록할게요. 자, 스케치북에 날짜랑 주제와 날짜를 써주세요. 부캐의 탄생이겠죠. 오늘 날짜는 6월 18일입니다. 부캐의 탄생. 네. 네, 쓰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화수분 능력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주는 사람인가 라는 역할을 수정한다고 했었어요. 이거 좀 적어주실게요. 나는 내 화수분 능력을 쓰는 거야. 나는 잘 웃고 잘 듣고 잘 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수정하실 거잖아요. 그동안 했던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네. 내 화수분 능력은 무엇인가? 수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예전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네. 나는 글을 쓴다. 이렇게 써준. 나는 책을 읽어준다. 나는 주깅을 한다. 나는 영어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동사로 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네. 능력과 한다로 한정해 주세요. 능력과 한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다음 장. 네. 장명, 도구, 방법 찾기라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적어주세요. 장명, 도구, 방법 찾기. 이제 요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안 될 거예요. 직업이나 프로젝트 장명하는 거 하루 만에 안 되실 수도 있고 이미 생각해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직업이나 프로젝트 장명 있어야 되고요. 뭘 이용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라프하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의 인생 기억이 잘 흘러가도록 인생 이야기를 대필해준다?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한테. 왜 저한테 찾아오냐? 타자기 보러 옵니다. 타자기 보러. 네. 100년대 타자기 보러.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말로 냉정하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왜 저를 섭외하냐? 타자기로 뭔가 해준다니까. 그만큼 소품이 중요해요. 네. 그만큼 한계 짓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1분만 읽어준다든지 배드타임 스토리만 읽어준다든지 뭔가 한계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는 순간 합끝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장명하시고 어떤 장치를 사용할 건지 혹은 어떤 한계점을 둘 건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음식 중에서 나물만 묻힌다.
나는 뭔가 까만 옷을 좋아하니까 뭔가 까만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내 캐릭터를 만든다? 까만 옷에 빨간 립스틱만 바르고 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선글라스만 끼고 그 리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지 찾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찾기. 이미지를 찾을 땐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본인이 핀터레스트나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찾았다고 그랬어요. 또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걸로 사진이나 이미지를 찾으세요. 그래서 콜라주 아세요? 콜라주. 그래서 콜라주. 사진이나 이미지 찾아서 콜라주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런 이미지일 거야 라고 시각화를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미지 찾는 거. 아까 그 달 사진 기억나시죠? 핀터레스트나 그러니까 이런 그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으셔서 콜라주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원래까지 하면 저희가 프린트 다 해가지고 콜라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콜라주 저 유람기억보관소의 레퍼런스는 이런 거였어요.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그 서점 제가 그 비보 선생님 너무 좋아해서 거기 실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따왔고 그리고 타락카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을 작가한테 의뢰해서 실제로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이미지를 찾아서 이걸 콜라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미지는 아마 제페토에 쓰일 거예요. 제가 그 레퍼런스 찾아드렸기 때문에 제페토에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될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미지 찾으셔서 콜라주를 하시면 그 이미지에서 부케가 그 세계관이 탄생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활동을 지금부터 15분까지. 네, 어려워요 하시면 제가 앞에 가서 수다 떨어드릴게요.